안녕하십니까, 강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죠.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런 말에서부터 물가가 내렸다는 말은 최근에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물가라는 말은 가격입니다. 처음 시간부터 쭉 봤던 거래가 모여서 시장을 이루고 시장이 모여서 경제를 이룹니다. 그럼 거기서 거래가 일어나고요. 거래할 경우에 가격이 형성됩니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금리가 상승합니다.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가 하락합니다. 해피프라이스, 적정가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받는 사람,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가격에 만나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 가격을 해피프라이스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니까. 하지만 그 가격이 적정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이란 부분은 서로 간에 거래를 한 가격이긴 하지만 그게 적정가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했던 수업에서 가격이라는 단어는 물가였고요. 가격은 소득, 신용 플러스 현금, 그 다음에 상품으로 나눈 수식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저 수식에서 보시면 소비가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겠죠. 저 나누기 빼기 하는 식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분자가 오르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값이. 분모가 내려가니까 값도 물가도 올라가겠죠. 저 수식 하나면 여러 가지 경제 설명하는 이론들을 그냥 아실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하는 국면,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럼 저 수식상에서 보시면 소비가 증가하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상품이 감소하면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물가가 올라가겠죠.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려면 반대겠죠. 물가를 제일 쉽게 올리는 방법은 신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용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겠죠. 신용을 증가시키는 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사이클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신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성을 높여서 상품을 많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기 제일 쉬운 신용을 높이는 일들을 계속 선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를 통해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죠. 신용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지출 소비가 늘고 지출이 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사이클에서 피크를 찍고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내려가게 되죠. 디플레이션 국면이라 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국면입니다. 물가 수식에서 보시면 소비가 감소하면 당연히 물가가 떨어지겠죠. 상품 가격이 생산이 증가하면 물가가 떨어지겠죠. 저런 경우 디플레이션입니다. 누군가의 소득이, 수입이 누군가의 지출이라는 처음에 생각했던 수식을 생각해 보시면 저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부채보다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고 생산성 저하되고 소득이 축소되고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신용이 풍부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신용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되고요. 신용이 부족한 국면에 들어가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신용이란 단어는 대출 또는 금리가 막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경기순환 쪽에서 배웠던 거랑 다시 연관이 되겠죠. 확장 국면, 리세션 국면, 리플레이션 국면, 세 국면으로 그냥 나누었다고 보시면 확장 국면에서 최고점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리세션 국면, 내려가는 국면에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리플레이션, 또 확장 국면 중에 일환이죠. 정부 주도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부분에서도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중간에 경기 침체 구간에서 물가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경기 사이클에서 꼭 하락한다고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었거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심리 변동에 의해서 실제로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물가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봤던 부분에서 통계청 자료에 가면 저런 자료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물가지수를 볼 때는 전년 동월비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에 얼마 상승했는데 물가가 올랐는데 이번 달에 얼마가 올랐다라는 거를 차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씩 물가가 오르고 있는지를 보는 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의 물가가 올라가는 내려가는지를 보는 숫자입니다. 이 부분도 생산자 물가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물가라는 게 뭔지를 배웠고 그 다음에 그런 물가들을 어디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거는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되고요. 미국 거는 프레드라는 사이트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를 통해서 실제로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